구실이야기 179회입니다.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자녀가 대신 결제한 경우 이 병원비 합계액을 상속세에서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실무를 감안하여 살펴봅니다. 설명을 위해 만든 사례입니다. 피상속인은 3년 전부터 지병이 발생하여 앓다가 사망합니다. 현금을 좋아해서 카드가 없는 피상속인은 거둥이 불편해지자 자녀가 병원을 모시고 다니면서 자녀 명의 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해 왔습니다. 여기서 병원비라 함은 통상 수술비, 입원비, 외래진료비, 약제비, 간병비 등 대신 지급한 금액을 통틀어 말합니다. 상속세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문득 상속세를 줄여야 하니까 채무로 주장을 하고 싶을 겁니다. 실무적으로 처리 방식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녀의 사전증여 혐의에서 조정하는 방법. 피상속인 거래 내역을 분석해봤더니 10년간 해당 자녀에게 출금액이 많은 상태로서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가정합니다. 이대로 증여재산가액이 될 텐데 대납한 병원비를 차감해서 증여세를 줄여보는 방법을 말합니다. 여기서 다시 상속세 신고할 때 자진해서 반영하는 방식과 조사 때 대응하는 방식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자진 신고하는 방안은 거래 내역 상으로 증여가액을 확정한 후 병원비만큼을 차감해서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한 다음에 이를 상속세 사전증여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반면 조사 때 대응하는 방식이란 사전증여 혐의를 일단 신고하지 않다가 조사 과정에서 거래 내역 기준으로 증여 혐의가 포착되면 대신 결제한 병원비만큼 혐의에서 빼달라고 조사관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 법에 어긋나지도 않고 무리한 요청도 아니지만 장단점이 각각 있습니다. 자진 신고하면 나중에 걸릴 때보다 가산세가 줄어들 수 있고 대납분을 구체적인 검증 없이 인정받기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그러나 자진 신고분만큼 금액이 픽스되니까 조사 때 이에 더해서 추가 증여 혐의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알아서 자진 신고했으니까 사전증여 혐의는 더 이상 밝히지 않고 봐줄게요. 이런 게 아닌 거죠. 만약 자진 신고한 경우라면 조사 과정에서 증여가액 일부 또는 전부를 그제서야 감액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진 신고분 외에 증여 혐의가 추가로 더해질 수 있는 최대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채무로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대납한 병원비를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조사국에서는 채무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로서 지출한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틀린 말도 아니죠. 여기에 대한 반론은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채무로 공제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서류, 자료를 준비해둬야 합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발급한 영수증이 전부 있어야 하고 이에 대응하는 자녀 명의 카드 명세서가 있어야 합니다. 영수증으로 피상속인 병원비임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된 카드 명세서로 자녀가 결제했다는 점을 확인하는 거니까요. 채무 역시 신고 시 반영하는 방법과 조사 시 대응하는 방식으로 구분합니다. 항상 모든 고민은 가산세 때문입니다. 신고 시 채무로 넣었다가 조사 때 부인되면 가산세가 발생하고 여기에 불복해서 절차에 돌입하면 불복 비용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반면 신고 때 안 넣고 조사 때 갑자기 병원비만큼을 채무로 공제해달라며 당초 상속세 환급을 주장하게 된다면 이를 흔쾌히 받아줄 조사관은 없습니다. 입증 책임 또는 입증의 강도 측면에서 보자면 신고 시 우선 채무로 넣게 되면 이를 부인하려는 구체적인 입증 노력이 조사국에 있게 되고 신고 시 반영하지 않다가 조사 때 이를 반영하려면 왜 신고 때는 반영하지 않고 이제 와서 주장하느냐고 묻는 조사관의 문의에 논리적,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쉽지 않고 나아가 그 병원비 대납분이 채무에 해당함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실무적으로는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어렵습니다. 세 번째, 지엽적이지만 피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피상속인을 수증자로 보는 건데요. 자녀에게 부양 의무가 있다면 비과세에 해당하지만 부양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변론으로 피상속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 자체가 상속세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은 경우이긴 합니다. 가족 간 거래가 너무 빈번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가족들로부터 오히려 받은 금액이 더 많은 상태로 어쩔 수 없이 피상속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해야 할 때 병원비 대납분도 더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이어질 수는 있어도 드문 사례니까 알아만 두고 넘어가시죠.
살펴본 첫 번째 방법인 사전증여에서 조정하는 것이나 두 번째, 채무로 보는 방법은 자주 발생하는 사례이면서도 동시에 해당 상속세에서는 세무사로서 어떻게 신고하는 것이 좋은가 고민이 되는 항목입니다. 어떤 방법이 더 낫다고 절대 표준화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피상속인이 그에게 발생했던 과거 10년간 경제활동, 금융거래 패턴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상속세는 건건이 맞춤형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까지 실무적인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제 소개할 판례 때문에 공부 목적으로 영상을 남겨두기 위함도 있는데요. 대전고법 2022-12898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한 병원비 대납액이 상속세 공제 대상 채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서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쟁점 1. 상속인이 대납한 금액의 범위. 여기선 여러 종류의 지출액 중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단계입니다. 쟁점 2.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3. 채무의 입증 방법에 대한 판단.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쟁점은 2번인데 판단을 요약해보면 피상속인이 장기간 의사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상속인이 보호자로서 거액의 병원비를 대납하고는 나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했다는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용상환 청구권이라는 법정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상속인이 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했으니 반대로 피상속인에게는 채무가 존재하는 것이고 따라서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해당한다는 결론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제가 알아두려는 바는 대납한 병원비를 채무로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거대한 담론에서 된다, 안 된다, 이분법적인 명확한 결론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실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지만서도 판례로 이어진 사례가 있을 만큼 채무로 인정받기 위한 복잡한 법리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기 위함입니다. 당연히 공제가 되리라 생각하고 신고했던 항목이 일선 세무서 또는 지방청 조사 때 부인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상속인이 대납한 항목들이 나중에 발생한 상속세를 대비하여 미리 어떻게 준비해야 그 가능성을 더 높일지 알아두자는 것입니다. 혹시 더 깊게 알아보려는 분들은 판례 원문을 꼭 보시길 추천드려요. 판례의 쟁점 3도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채무의 입증 방식에 대해서 법령에서 정한 방식을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제를 끝으로 요약하면 1. 자녀들이 대납한 병원비 등은 채무로 공제될 수 있다. 말을 조금 비틀어서 공제가 무조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2. 다만 채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명확한 준비 서류가 필요하다. 3. 한편 사전증여 혐의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도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두 방법 모두 상속세 과세 표준을 줄이는 효과가 같으므로 사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79회 구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